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타운의 고층 빌딩 안에서 한서윤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가르며 서류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투자 컨설팅 기업에서 가장 촉망받는 전략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에는 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냉철한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번 맞선은 단순히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평생을 결정짓는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화면에는 집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서유는 미간을 찌푸린 채 전화를 받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내 들려오는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그녀의 평정심을 단번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으며 강압적인 어조로 오늘 저녁 약속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아버지는 이미 JH그룹과의 협력을 위해 그녀를 정략 결혼의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서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먼저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대담하고도 발칙한 계획을 구상했다. 서유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에 세련된 정장을 벗어 던지고 일부러 촌스럽고 과한 원색의 드레스를 몸에 걸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화장은 평소의 투명한 피부 표현과는 거리가 먼 아주 짙고 부자연스러운 색조들로 채워졌으며 입술은 지나치게 붉게 칠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당혹감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지적인 안경 대신 도수가 없는 커다란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일부러 산만하게 헝클어뜨린 그녀는 거울 속에 낯선 여자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전략가인 그녀에게 있어 이번 연기는 가문을 탈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될 작전이었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서유는 입구에서부터 일부러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걸어 들어갔다. 우아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녀의 무례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웨이터에게 껌을 씹으며 좌석을 안내해달라고 요구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상대방의 뒷모습이 보였고 서유는 심호흡을 한 뒤 최대한 교양 없고 멍청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가방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상대방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무례함을 범했다. 자리에 앉은 서유는 앞에 앉은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메뉴판을 보며 가장 비싼 음식들만 골라 주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 와인의 빈티지가 무엇인지 묻는 대신 이 술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만 노골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돈에 환장한 여자처럼 행동했다. 남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고 서유는 속으로 그가 곧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짐짓 멍청한 목소리로와 여기 진짜 비싸 보이네요. 오빠가 다 계산하는 거 맞죠? 라며 철없는 말투를 내뱉었다. 상대방의 침묵이 길어지자 서유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잠시 멈추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후계자가 아니라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JH그룹의 젊은 총수 강진혁이었다. 서유는 예상치 못한 거물의 등장에 내심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연기가 더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혁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고 서유는 그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더욱 과장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혁은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무례한 태도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고 서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가 왜 화를 내지 않는지 의아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기에 일부러 립스틱이 묻은 빨대를 입에 물고 경박하게 소리를 내며 음료를 마셨다. 그녀는 전사실 공부는 질색이고요. 쇼핑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달에 카드값이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라며 전형적인 된장녀의 모습을 연기했다. 진혁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봐요.
재밌으니까 라고 짧게 대꾸했다. 서유는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당황함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 식사 도중에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며 입술을 바르고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천박하고 예의가 없었지만 진혁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서유는 마음속으로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초조해졌으나 겉으로는 최대한 머리가 빈 것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전략가로서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았지만 이처럼 의중을 파악하기 힘든 상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진혁은 서윤의 연극을 빤히 지켜보며 그녀가 숨기려고 애쓰는 본연의 우아함과 지적인 분위기를 잡아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한서윤이라는 인물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그녀가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파혼을 선언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유희에 동참해주기로 마음먹었으며 그녀가 보여주는 가식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한서윤 씨, 당신은 내가 만난 여자들 중에 가장 특별하군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서윤은 특별하다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다음 단계의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별하긴요. 그냥 제가 좀 예쁜 걸 알거든요. 전 잘생긴 남자 아니면 관심 없는데 강진혁 씨는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라며 대놓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일반적인 남자라면 분노하거나 모욕감을 느꼈을 타이밍이었지만 진혁은 오히려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도발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서윤은 자신의 계획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을 강하게 받았고 이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고 말았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온갖 기행을 일삼으며 진혁의 인내심을 테스트했지만 그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매너 있게 그녀를 대했다. 서윤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일부러 와인을 자신의 옷에 쏟으며 비명을 질렀고 어머, 내 비싼 옷 이거 한정판인데 어떻게라며 식당 전체가 떠나가라 호들갑을 떨었다. 사람들의 눈총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진혁은 조용히 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소란을 잠재웠고 오히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서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연극이 간파당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고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레스토랑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러고 서윤은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진혁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고 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그는 그저 그녀의 어깨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떼어내줄 뿐이었다. 그는 서윤의 귀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다음번엔 좀 더 설득력 있는 연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한서윤 팀장님, 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윤은 자신의 직함까지 알고 있는 그의 말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진혁은 얼어붙은 서윤을 뒤로 한 채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고 서윤은 홀로 남겨진 테이블에서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강진혁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에 불과했다는 패배감이 몰려왔다. 가문을 속이고 맞선을 망치려던 그녀의 야심찬 계획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산산조각이 났으며 이제 그녀 앞에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멈추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탄 진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밤거리를 바라보며 흥미로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한서윤이 보여준 그 엉성하고도 필사적인 연극이 묘하게 자신의 마음을 자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녀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도망치려 하는지 궁금해졌다. 진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윤의 사적인 행적과 그녀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단순히 정략 결혼의 상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가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가장 매력적인 라이벌이자 파트너를 발견했다는 예감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서유는 엉망이 된 모습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화려한 옷을 벗어던진 채 소파에 파묻혔다. 그녀는 오늘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고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던진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계속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맞선녀가 아니라 JH그룹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서유는 노트북을 열어 JH그룹의 최근 동향을 살피기 시작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지략을 동원해 강진혁에게 반격할 준비를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전략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윤의 방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그녀는 강진혁이 보낸 선전포고에 대한 답장을 준비하듯 치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가 왜 현장에서 폭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특별하다고 불렀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가문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 두 천재의 대결로 변질되었으며 서유는 승부욕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잣말로 강진혁,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우습게 본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눈을 번뜩였다. 한서유는 자신의 직함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기묘한 공포와 당혹감을 느꼈다. 평범한 재벌 가문의 자제라고만 생각했던 강진혁이 자신의 뒷조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전문적인 배경까지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계산을 뒤흔들어 놓았다. 서유는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며 포크를 내려놓았고 그의 눈빛에 담긴 조롱과 흥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해석하기 위해 뇌를 풀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정략 결혼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의 커리어를 위협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대한 변수였으며 서유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강진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서윤의 얼굴을 즐기듯 바라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어 붉은 액체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가 완벽하게 짜놓은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듯 했으며 오히려 그 무너진 틈새로 드러나는 그녀의 본 모습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이 일부러 연출한 촌스러운 화장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과 당당한 기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그녀가 왜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망가뜨려야 했는지 그 이면의 슬픔을 읽어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서윤이 어떻게 반격할지 기다렸고 레스토랑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정적만이 가득 흐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이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팀장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아빠가 주는 돈으로 쇼핑이나 하고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라며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하지만 진혁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이 아닌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거짓말을 멈추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연극을 포기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가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레스토랑의 다른 쪽 테이블에서 갑자기 고성이 터져나오며 조용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중년 남성이 웨이터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며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주변의 손님들은 겁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조작되었다며 레스토랑 경영진을 불러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언급한 기업의 이름은 서윤이 최근 분석하고 있던 부실 기업 중 하나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폈고 그녀의 눈은 이미 가식적인 멍청함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전문가의 시각으로 데이터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자가 휘두른
손해 옆 테이블의 꽃병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서윤의 발치까지 날아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서윤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주장하는 논리의 허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했으며 그가 들고 있는 서류 속의 숫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의 이성은 이 상황에 개입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녀의 정의감과 직업의식은 무고한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진혁은 서윤의 눈빛이 변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그녀가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릴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고 그녀의 다음 행동에 따라 자신의 계획도 수정할 준비를 마쳤다. 결국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가 난동을 부리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금 전까지 보여주던 경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우아하고 절도 있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이 수치들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변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계산이네요. 라고 일갈했다.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차림의 여자가 자신의 전문 영역을 건드리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의 핵심적인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서윤은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남자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고 남자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다가 결국 경비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상황이 정리되자 레스토랑에는 잠시 정막이 감돌았고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아차하는 표정으로 진혁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돌아보았다. 진혁은 팔짱을 낀 채 입가에 짙은 미소를 머금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서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멍청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고 그녀의 완벽했던 은폐 전략은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파편화되어 사라져버렸다. 서윤은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다시 자리에 앉았고 진혁은 그녀에게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방금 그 분석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소윤 팀장님, 이라고 칭찬을 건넸다. 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는 뿔테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당당함과 차가운 지성이 다시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사람 골탕 먹이는 게 취미인가요? 라며 진혁을 쏘아붙였다. 진혁은 그녀의 도발에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기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솔직해진 태도를 진심으로 반기는 기색을 내비쳤다. 진혁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라고는 전혀 없는 진중함과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습니다. 가문이 정해준 틀에 갇혀 살지 않으려는 그 고집과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의 예상치 못한 진지함에 가슴 한구석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그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차가운 벽을 세웠다. 그녀는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자신을 정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더욱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으며 이 관계가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했다. 서윤은 제 실력을 확인해서 어쩌겠다는 거죠. JH그룹의 총수께서 한낱 컨설턴트의 재능에 관심이 있을 리는 없을 테고 결국은 비즈니스적인 도구로 쓰겠다는 뜻인가요? 라며 날카롭게 질문했다. 진혁은 그녀의 비관적인 시각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서 함께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당신 같은 강력한 사람 말입니다. 라고 답했다. 서윤은 그의 대담한 제안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가 말하는 파트너의 의미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맞선이 아니었으며 그런 서로의 영혼과 야망을 공유하는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교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레스토랑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진혁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오늘 밤의 만남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연극은 훌륭했지만 다음번엔 당신의 진짜 무대에서 만나고 싶군요. 조만간 우리 회사에서 열리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정식으로 인사하도록 하죠. 라고 예고했다. 서윤은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챙겼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날 있을 업무와 그와의 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차갑게 회의실에서 뵙죠. 강진혁 총수님, 그때는 오늘 같은 실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응수하며 레스토랑의 문을 향해 도도하게 걸어나갔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서윤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뺨을 식혔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동시에 더 큰 위기감이 공존하며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삶에 이토록 깊숙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았으며 그가 던진 파트너라는 단어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서윤은 어둠 속에 주차된 자신의 차의 올라타 핸들을 꽉 쥐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응시하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약점을 잡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강진혁을 넘어서겠다는 투지와 그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불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일 오전에 예정된 긴급 이사회의 안건을 확인했고 그 내용 중에는 JH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아버지는 이미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즈니스적인 결합을 서두르고 있었고 강진혁 또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그녀와의 만남을 주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윤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그물이 점점 좁혀져 오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차의 속도를 높이며 어둠을 뚫고 질주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회의실에서 마주할 진혁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이 내뱉어야 할 날카로운 논리들이 어지럽게 교차했다. 한편 진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윤이 떠난 자리에 남은 잔상을 떠올렸고 그녀가 보여준 그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지성이 자신의 가슴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곱씹었다. 그는 그녀가 가문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온 그 강인함을 높게 평가했으며 그녀를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굴복시키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윤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한서윤, 당신은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매력적인 여자야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미소가 서렸다. 그는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으며 그녀와의 게임이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음을 선언하듯 와인잔을 비웠다. 서윤은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JH그룹의 재무제표와 최근의 투자 내역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하며 강진혁의 약점을 찾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그가 제안한 파트너라는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은 오직 실력으로 그를 압도하여 가문의 구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서윤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쉼없이 움직였고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그녀의 반격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짜 바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직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강진혁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새벽 공기가 창문을 넘어 들어올 무렵 서윤은 마침내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고 잠시 눈을 붙였으나 꿈속에서도 진혁의 차가운 목소리와 레스토랑에서의 그 강렬한 시선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꿈속에서 거대한 미로를 헤매고 있었고 그 미로의 끝에는 항상 진혁이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구원자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한 기묘한 형상이었다.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승리를 향한 집념을 불태웠고
오늘 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화려한 전투복과 같은 정장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으며 그녀의 뒤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한서윤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던 자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잦아들자마자 아차 싶은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으며 방금 전의 행동이 자신의 치밀했던 계획에 얼마나 큰 균열을 내었는지 실감하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평소에 철두철미한 성격 탓에 부조리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차마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강진혁이라는 거물 앞에서 자신의 가장 예리한 무기인 지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말았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그녀의 초조한 눈동자를 비추며 그녀가 쓴 가면 이 서서히 조각나 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잔인한 조명처럼 느껴졌고 서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당혹감을 즐기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와인잔을 내려놓았고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흥미와 함께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서서히 번져나갔으며 그는 그녀의 침묵을 깨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그녀가 보여준 그 찰나의 지적인 광채가 얼마나 눈부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에 대해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으며 다시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 노력했지만 이미 드러나버린 그녀의 진가는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연기 뒤에 숨겨질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레스토랑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윤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손부채질을 하며 가자가머,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죠? TV에서 본 드라마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나 봐요. 호호라며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강진혁과 같은 노련한 관찰자에게는 그녀의 불안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을 뿐이며 진혁은 그녀의 비굴한 변명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어설픈 연극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고 서윤은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집어들며 서윤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다시 한번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차갑지만 매혹적인 목소리로 연극은 여기까지 하죠. 한서윤 씨, 당신의 진짜 모습은 방금 그 데이터 분석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계산대를 향해 걸어갔으며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테이블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촌스러운 원피스가 이제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낙인처럼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식당을 빠져나온 서윤은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닿자 비로소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요동치는 정체모를 불안감과 굴욕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며 그녀는 자신의 스포츠카의 올라타 핸들을 부술듯 꽉 쥐었다. 그녀는 강진혁이 자신의 정체를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워나갔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그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말했을 때 느꼈던 그 짧은 설렘이었으며 그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질책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위해 세차게 고개를 저어 잡념을 털어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새어머니 오유란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고 그녀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서윤의 피로를 한층 더 가중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오유란은 서윤의 엉망이 된 차림새를 훑어보며 그래. 그 꼴로 나가서 강진혁 총수에게 망신이라도 당한 거니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망치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다니 라며 비아냥거렸다. 서유는 그녀의 도발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오유란의 다음 말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강진혁이 이미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오유란은 승리감에 도취한 표정으로 강진혁이 이번 맞선이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조만간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결혼 일정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고 서유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그녀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강진혁 또한 그녀의 무례함에 불쾌감을 느꼈어야 정상이었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으며 서유는 그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일부러 이런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파혼을 유도하는 단계를 넘어 강진혁이라는 거대한 적과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한 진정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강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졌다. 방으로 돌아온 서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짙은 화장을 거칠게 닦아내기 시작했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세안을 하며 강진혁의 잔상을 지워내려 애썼지만 그의 차가운 미소는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JH그룹의 내부 경영 구조와 강진혁의 반대 세력들을 낱낱이 조사하며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서윤에게 있어 이번 일은 이제 가문의 구석을 벗어나는 문제를 넘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남자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으로 변질되었으며 그녀는 반드시 그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고 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비즈니스 수트 차림으로 자신의 회사인 컨설팅 펌의 사무실에 출근했고 그녀의 차갑고 도도한 아우라는 직원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그녀는 곧바로 대규모 프로젝트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JH그룹과의 협업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며 강진혁이 말했던 진짜 무대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갔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데이터와 전략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강진혁 총수로부터 개인적인 꽃바구니와 카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하며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하지만 퇴근 무렵 서윤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에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가 무심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혁의 낮은 목소리는 그녀의 평정심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그녀의 심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만들었다. 진혁은 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군요. 아니면 내 카드를 읽기도 전에 버릴 만큼 내가 두려운 건가요? 라며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질문을 던졌고 서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차갑게 응수했다. 그녀는 두려운 게 아니라 불쾌한 겁니다. 강진혁 씨,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급한 도발은 나에게 통하지 않으니 당장 멈추시죠. 라고 경고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진혁은 그녀가 전화를 끊기 직전 내일 오전 10시 JH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략 제휴회의에 당신이 직접 참석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연극배우 한서윤이 아니라 전략가 한서윤으로 나를 상대해야 할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서윤은 그가 자신의 모든 일정을 이미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하여 그녀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걱정 마시죠. 강진혁 씨, 내일 당신이 마주할 사람은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주 유능하고 차가운 전문가일 테니까요. 라고 맞받아치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내일 있을 회의를 위해 자신이 준비한 필살의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했고 그것은 JH그룹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들의 경영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한 제안서였다. 그녀는 강진혁이 자신을 파트너로 원한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입을 타격조차 감수할 만큼 그에 대한 반격의 의지가 확고했다. 서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이 시간쯤이면 강진혁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경악으로 바뀌어 있을 것을 상상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고 그녀의 야심은 밤 공기를 타고 높게 솟구쳐 올랐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유란의 방해 공작과 아버지의 압박이 내일 회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치밀하게 계산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부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소용돌이를 이용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불태웠다. 그녀에게 있어 강진혁은 정복해야 할 산이자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벽이었고 그녀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성과 열정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그녀의 심장은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것처럼 웅장하게 호동쳤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속삭였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자 강진혁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가짜 바보가 아닌 진짜 전략가로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되었으며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던진 미끼를 물어 그를 낚아올릴 거대한 낚시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내일 마주할 전장의 함성을 미리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녀의 영혼은 이미 승리의 기쁨과 대결의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흥분 상태에 도달해 잠을 잊은 채 새벽을 맞이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JH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섰고 그녀의 등장을 지켜보는 수많은 직원의 시선 속에는 경외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으며 그녀는 도도하게 고개를 들고 대회의실로 향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상석에 앉아있던 진혁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서윤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전기 같은 긴장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서윤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JH그룹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파견된 한서윤 팀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라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서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JH그룹의 기존 전략들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운 지적은 회의석상에 앉아있던 임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진혁은 그녀의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며 서윤의 공격을 하나하나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설전은 회의실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서윤은 자신이 준비한 모든 카드를 쏟아부으며 진혁을 압박했고 진혁 또한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찰력으로 맞대응하며 두 천재의 대결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긴장감 속으로 치달았다. 한서윤은 JH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문을 통과하며 자신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규칙적인 소리에 집중했다. 어제의 그 우스꽝스러운 옷차림과 짙은 화장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수트를 입고 전문가로서의 위엄을 뿜어냈다. 로비의 거대한 조형물들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였고 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긴장감을 애써 억누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으며 이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성을 쏟아부을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쏟아졌고 그 정중앙에는 여유로운 자세로 앉아있는 강진혁이 있었다. 진혁은 어제의 그 조롱 섞인 눈빛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사업가의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적은 회의실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마법과도 같았다. 서윤은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잠시 요동쳤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 전투 준비를 마쳤다. 다른 이사들은 젊은 여성 컨설턴트의 등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서윤은 그들의 무언의 압박을 비웃듯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수치를 띄우며
JH그룹이 추진 중인 합병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결함을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하여 장내에 있던 베테랑 경영진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어제 식당에서 보여주었던 그 멍청하고 철부지 같던 여자의 모습은 이제 단 한 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시장의 흐름을 지배하는 천재 전략가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오직 데이터의 흐름에만 집중하며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뿜어내는 지적인 아우라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강진혁은 턱을 괸 채 서윤의 발표를 경청하며 그녀가 제시하는 날카로운 대안들에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으며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그 뜨거운 열정과 투지를 확인하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진혁은 중간중간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져 그녀를 당황시키려 했지만 서윤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가며 그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문답은 비즈니스 협상을 넘어선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었으며 지켜보는 이들은 그 숨막히는 긴장감의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다.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자 한 나이 많은 이사가 서윤의 나이와 경력을 들먹이며 그녀의 제안이 너무 파격적이고 위험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자가 경제의 흐름을 얼마나 알겠느냐는 식의 캐캐묵은 차별 발언을 내뱉으며 분위기를 흐려놓았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서윤은 최근 5년간의 글로벌 금융 지표를 인용하며 그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그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잔인할 정도의 논리적인 완승을 거두었다. 이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진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윤의 거침없는 당당함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JH그룹의 내부 보안 문제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합병이 단순한 숫자의 결합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녀가 제시한 보안 강화 대책은 너무나 정교해서 기술 전문가들조차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고 그녀의 제안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끄며 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라고 말하는 듯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을 마쳤다는 그런 만족감과 함께 그의 입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기다리며 책상 위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들어 갈증을 해소했다. 진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그녀의 책상을 덮으며 묘한 압박감을 조성했다. 그는 서윤이 작성한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한서윤 팀장님의 분석은 완벽하군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우리 그룹의 핵심 기밀을 당신에게 완전히 개방해야 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서윤은 그의 질문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려는 고도의 전략임을 직감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승리는 없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이 제휴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죠. 라고 단호하게 대꾸했다. 회의가 끝난 뒤 진혁은 비서에게 지시하여 다른 이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서윤만을 회의실에 남게 만들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금 어제의 그 팽팽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진혁은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내다보며 어제의 그 촌스러운 아가씨와 오늘의 이 유능한 팀장님 중 어느 쪽이 진짜 당신인지 궁금하군요. 라고 말하며 농담 섞인 진심을 던졌다. 서윤은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둘 다 저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가면을 쓸 뿐이죠.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강진혁 총수님이라며 날카롭게 맞받아쳤다. 진혁은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돌려 그녀와 시선을 맞추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책상을 짚으며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고 서윤은 그의 강렬한 향기와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망가뜨릴 줄도 아는 미친 지략가 말입니다. 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갈구와 함께 거대한 야망의 냄새를 맡았으며 이 남자가 단순히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수호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요동쳤으며 이 제안이 거절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임을 직감했다. 서윤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마음을 다잡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제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죠. 하지만 사적인 관계는 별개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진혁은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재미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과연 그럴까요? 당신 가문에서는 이미 우리 결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힘으로 그 파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곡을 찔렀다. 서윤은 아버지의 압박과 오유란의 계략을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고 진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그는 계약 결혼을 통해 가문의 간섭을 막아주는 대신 서윤의 지성을 오직 JH그룹을 위해서만 사용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윤은 이 미친 제안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비상구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진혁이라는 위험한 맹수와 한누리에 갇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도구로 팔려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진혁은 그녀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듯 여유롭게 물러나며 내일까지 답을 주시죠. 당신이 나와 손을 잡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 가식적인 가문에서 해방시켜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의 초대인지 확신할 수 없어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서윤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진혁이 남긴 제안의 무게를 곱씹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커리어와 인생이 이 짧은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절감했다. 그녀는 강진혁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창밖에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고 그 빛깔은 마치 전쟁을 앞둔 전사의 뜨거운 피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바보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도박사가 되어 강진혁의 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비서에게 연락하여 JH그룹과의 비밀 계약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진혁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 위해 그가 제안한 것 이상의 조건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문이 입을 타격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넣었다. 서윤은 오유란이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기 위해 어떤 공작을 펼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가문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가운 증오와 뜨거운 야망으로 번뜩였으며 승리를 향한 갈망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밤이 되어 자신의 집거실에 도착한 서윤은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다. 아버지는 JH그룹과의 결혼을 서두르라며 고함을 쳤지만 서윤은 차분하게 결혼은 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아버지가 얻게 될 이익은 제가 보장하죠. 라고 선언하며 아버지를 압도했다. 서윤의 변한 모습에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서윤은 그 자리를 떠나 방으로 들어가며 비로소 자신이 가문의 종속물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주체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진혁의 얼굴을 떠올리며 내일 그에게 전할 첫 마디를 고심했고 긴장감 속에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은 진혁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만을 남겼는데 그것은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단 조건은
제가 정합니다. 라는 짧지만 강력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혁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는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으며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계약서 초안을 보내겠다고 화답하며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서유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이제 가짜 연극이 아닌 진짜 삶을 향한 거대한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했다. 그녀의 앞에는 수많은 적과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지이자 강진혁이라는 든든한 동지이자 위험한 적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계약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서윤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 그녀가 JH그룹과의 제휴를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위기가 닥쳐왔다. 이는 분명 오유란이나 그녀를 시기하는 사내 세력의 소행이었으며 서윤은 자신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혁 또한 이 소식을 접하고 그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서윤은 이건 제 전쟁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뒤에 당신을 찾아가죠. 라고 거절하며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웠다. 서윤은 이제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적들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한서윤이 회사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싸늘한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쳤으며 직원들의 시선은 마치 죄인을 보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감사팀의 소환장을 발견하고도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그녀는 두려움 대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며 반격을 준비하는 야수의 그것처럼 변해갔고 고요한 폭풍의 전야 같은 긴장감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운명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사팀의 서슬퍼런 추궁이었으며 그들은 한서윤이 JH그룹의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조작된 이메일 내역을 들이밀었다. 서윤은 그들이 제시한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상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확인했고 그 배후에 새어머니 오유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감사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견고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그들의 태도는 강경했으며 서윤은 잠시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 밖으로 쫓겨나듯 밀려나야 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오유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웃음이 가득 섞여 서윤의 신경을 자극했다. 오유란은 이제야 네가 네 분수를 알겠느냐며 더 늦기 전에 무릎을 꿇고 빌면 강진혁 총수와의 결혼이라도 성사시켜 가문의 명예를 지키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서윤은 그녀의 천박한 도발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저지른 이 어설픈 연극의 대가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가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전장에서 오유란과 그 일당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마지막 패를 던지기 위해 어두운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한편 강진혁은 서윤에게 닥친 위기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집무실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상대를 단번에 숨통을 끊어놓을 듯한 포식자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여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녀를 공경에 빠뜨린 자들에 대한 응징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진혁은 비서에게 지시하여 오유란의 비자금 계좌와 그녀가 접촉한 브로커들의 명단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으며 그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적들의 목을 죄어갔다. 그는 서윤이 보내올 신호를 기다리며 그녀가 이 거친 풍랑을 뚫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때 가장 화려한 왕관을 씌워줄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와 같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을 지새우며
감사팀이 제시했던 이메일의 발신 IP를 추적했고 그 결과가 오유란의 개인 비서의 컴퓨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단순히 결백을 증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유란이 지금까지 가문의 자산을 빼돌려온 정황과 기업 사냥꾼들과 결탁한 증거까지 모두 수집하여 거대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피로로 눈이 따가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으며 이제는 강진혁이라는 강력한 아군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 판을 종결지을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계산에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사랑보다 더 깊은 신뢰의 감정이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서유는 진혁이 알려준 비밀 접선 장소인 한적한 공원의 카페로 향했고 그곳에서 검은 코트를 입고 자신을 기다리던 진혁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진혁은 빗물에 젖은 서윤의 어깨를 보며 안쓰러운 듯 손을 뻗으려다 멈추었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앞에 놓아주며 고생 많았다는 짧지만 묵직한 위로를 건넸다. 서윤은 그에게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건네며 이제 시작이라 말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당신의 전쟁에 내가 기꺼이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이제 불안함이 아닌 강인한 연대감으로 채워졌으며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불꽃은 쥐가시며 두 개의 불꽃은 곧 거대한 산불이 되어 적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끝냈다. 다음 날 오전 서윤은 정직 처분을 비웃듯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회사 본관 이사회실 앞에 나타났고 그녀의 등장을 저지하려는 보안 요원들을 진혁의 비서실 직원들이 막아섰다. 이 사회장 안에서는 오유란이 서윤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열변을 토하고 있었으나 서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 장내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찬물이 끼얹어졌다. 서윤은 단상 위로 걸어가 자신이 준비한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고 그 안에는 오유란이 자신의 범죄를 모의하는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오유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으며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권력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단호하고 위험 있는 어조로 오유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으며 그녀가 더 이상 이 가문과 기업에 발을 붙일 수 없음을 선포했고 그것은 마치 여왕의 심판과도 같았다. 오유란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소리쳤지만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강진혁 총수가 직접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상황을 종결지었다. 진혁은 서윤의 곁에 서서 이 사건은 JH그룹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서윤은 자신의 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 진혁을 보며 비로소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눌러 왔던 가문의 굴레가 산산조각이나 부서지는 해방감을 느꼈다. 오유란이 수사관들에 의해 끌려나간 뒤 정적이 감독은 이사회실에서 서윤은 아버지와 마주했고 아버지는 회한이 가득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으나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했다. 그녀는 이제 가문의 딸이 아니라 한 기업의 정당한 주인이며 강진혁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힘찼으며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화려한 조명처럼 느껴져 그녀의 수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진혁은 그녀의 뒤를 따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제야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기쁘다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윤도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답했다. 두 사람은 회사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 도심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돌렸고 서윤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시작인 것인지 물었다. 진혁은 그녀의 시선을 맞추며 가문의 싸움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서막이라고 답하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서윤은 그의 온기를 느끼며 더 이상 바보 같은 연극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의 지성과 열정을 다해 진혁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야심을 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야망과 감정을 공유하며 단순한 정략적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 특별한 운명의 끈이 자신들을 묶고 있음을 확인하고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오유란을 지지하던 숨은 배후 세력이 JH그룹의 주가를 공격하며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다는 급보가 전해졌고 진혁과 서유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했다. 적들은 궁지에 몰리자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자신들의 패배를 덮으려 했고, 이는 서윤이 가진 금융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가장 큰 시험대가 되었다. 서윤은 진혁에게 주식시장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며 자신의 팀을 즉시 가동시킬 것을 요청했고, 진혁은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룹의 모든 자원을 그녀에게 위임했다. 그들은 이제 적들의 마지막 발악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복구했고, 이번에는 두 천재가 합심하여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에 돌입했다. 서윤은 밤낮 없이 모니터 앞에 앉아 거래량을 분석하고 적들의 매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영매수 타이밍을 조절하며 소리 없는 전쟁을 진두지휘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였다. 그녀는 적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패턴을 파악하여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진혁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는 완벽한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 며칠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공격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으며, 서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소파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담요를 덮어주었고, 그녀가 보여준 그 초인적인 집중력과 실력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끼며 그녀를 향한 마음을 굳혔다. 잠에서 깨어난 서윤은 창밖의 아침 노을을 보며 자신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진혁을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진혁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위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을 돌렸고, 서윤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다고 답하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은 이제 가문이나 비즈니스 같은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감정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며 강진혁이라는 남자와 함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꿈을 꾸기 시작하며 당당하게 일어섰다. 두 사람은 함께 오유란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하여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확인하며 과거의 모든 원한을 털어내기로 했고, 오유란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서윤을 저주했지만 서윤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윤은 복수는 증오가 아닌 완벽한 승리로 완성되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오유란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졌음을 선언하며 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앞만 보고 가자고 말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적의 팀이 되었음을 확신했다.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강진혁의 사진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계획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우뚝 섰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진정한 사랑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서윤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프로젝트의 일정을 확인하며 업무에 복귀했고, 그녀의 전문적이고 우아한 카리스마는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맞선 날의 그 엉뚱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음 짓곤 했고,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있어 유쾌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조만간 양가 어른들을 모시는 정식 상견례가 아닌 우리 두 사람만의 약속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서윤은 흔쾌히 수락하며 그날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시선이나 가문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채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렸다. 서윤은 진혁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쟁심을 넘어선 진정한 애정임을 확신했고,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고난과 역경을 지나 찬란한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서윤은 자신의 삶이 이토록 완벽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용기와 진혁의 믿음 덕분이라 생각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JH그룹의 창립기념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거대한 사교의 장이자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과도 같았다. 한서윤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살려주는 실크 블랙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으며,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사람들의 감탄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으며, 이제는 가짜 바보 연기가 아닌 진짜 전략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으며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윤의 새어머니 오유란의 사주를 받은 이사들이 갑자기 서윤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꽂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서윤이 최근의 주가 조작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조작된 서류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장례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비난 섞인 웅성거림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추악한 발악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적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취재진의 카메라는 일제히 그녀를 향해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차갑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작된 서류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대신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하여 오유란과 이사들이 비밀 회동을 가지며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결정적인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영상 속 그들의 추잡한 대화가 흘러나오자 파티장은 경악에 찬정적이 감돌았고, 서윤을 공격하던 이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리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오유란은 한서윤을 파멸시키고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해외 세력과 결탁하겠다는 계획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었으며, 그녀의 천박한 욕망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장례는 분노와 조롱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서윤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는 오유란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이제 당신의 연극은 끝났으니 무대 아래로 내려가 응당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일갈하며 진실의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여온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이 서려 있었으며,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가문의 오랜 악행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때 강진혁 총수가 무대 위로 올라와 서윤의 곁에 섰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한서윤이 자신의 단순한 약혼녀가 아니라 JH 그룹의 핵심 전략 파트너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는 서윤을 향한 그 어떤 공격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며 그녀의 뒤에 제이우스 의구심을 잠재우는 강력한 쐐기가 되었다. 서윤은 진혁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받았고, 두 사람의 연대는 그 어떤 시련보다 견고하고 강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오유란과 비리 이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자 파티장은 순식간에 법의 심판장이 되었으며, 오유란은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서윤은 이제야 진정으로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고,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보 같은 연극을 할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며,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은 소란이 가라앉은 뒤 서윤의 손을 잡고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으며,
두 사람은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지켜보며 잠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고, 진혁은 서윤에게 이제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완벽한 복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진혁은 당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며 그녀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사랑과 신뢰, 그 이상의 동지애를 발견했으며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계약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진실한 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유란의 배후에 있던 거대 금융 카르텔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 다음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읽는 정교한 계산들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자신이 가진 비밀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이를 활용해 적들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겠다고 제안했고, 진혁은 그녀의 대담한 발상에 감탄하며 자신의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서윤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었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고 날카롭게 타올랐다. 파티가 끝난 후 서윤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정장의 단추를 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린 소녀가 아닌 세상을 호령할 준비가 된 여전사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보다 자신이 직접 일궈낸 성취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으며,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내일부터 펼쳐질 더 거대한 전쟁을 위해 짧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그녀의 꿈속에서는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경제 제국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JH그룹의 비상경영위원회 의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그녀의 부임 소식은 금융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전문가들은 그녀가 보여준 지략과 결단력이 그룹의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윤은 첫 업무로 오유란이 망쳐놓은 계열사들의 재무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거침없는 개혁은 조직 내부의 낡은 관습들을 뿌리째 뽑아내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진혁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그녀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었고, 두 사람의 시너지는 그룹의 가치를 단기간에 수직 상승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서윤은 특히 사회공헌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가문의 부가 정당하게 분배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그녀의 이런 행보는 대중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새로운 기업 가상을 정립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진정성 있는 활동은 정치권과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그녀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시켰다. 진혁은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고, 그는 평생 그녀를 지키고 응원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앞에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감옥에 수감된 오유란의 마지막 발악으로 그녀의 친가 쪽 세력이 해외 헤지펀드와 손을 잡고 JH그룹에 대한 적대적 매수 합병을 시도한다는 첩보였다. 서윤은 이 위기가 자신을 시험하는 최종 관문임을 직감하고는 그룹의 전 직원을 소집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공격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금융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적들의 공격 패턴을 완벽하게 읽어내어 그들이 투입한 자금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가게 만드는 정교한 트랩을 설치했고,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운명의 결전을 예고했다. 서윤은 모니터를 지시하며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찰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영매수를 지시했으며, 그녀의 결단력 있는 목소리는 팀원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사무실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올랐다. 진혁은
해외 파트너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하며 적들의 국제적인 신용도를 무너뜨리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는 적대적 공격 세력을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전열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공격 세력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항복 선언을 했으며, 서윤은 승리를 확인하는 마지막 클릭과 함께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환희의 눈물이었다. 이 승리로 서윤은 명실상부한 그룹의 구세주로 떠올랐으며, 그녀의 이름은 글로벌 경제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로 우뚝 섰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약혼녀가 아닌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위인으로 성장했다. 진혁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으며,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서윤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며 그녀의 인생에 평생의 파트너로 남고 싶다는 진심을 담은 고백을 건넸다. 서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파티장은 축복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상견례 날, 서윤은 예전에 그 촌스러운 바보 차림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아버지는 딸의 성장과 성취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서윤은 비로소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오유란의 빈자리는 가족의 진정한 화합으로 채워졌으며, 서윤은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공이 더욱 값진 것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상처조차 훈장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이제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다. 진혁의 부모님 또한 서윤의 실력과 인품에 매료되어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두 가문의 결합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정한 유대감의 시작을 알리는 경사가 되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서윤은 처음 진혁을 만났던 그 레스토랑을 다시 찾아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빙글에 미소 지었고, 그녀는 자신이 운명처럼 그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믿게 되었으며,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기업의 리더, 그리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빛나는 영광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했다. 서윤은 진혁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전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세상을 온통 따스한 봄빛으로 물들이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듯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서윤과 강진혁의 화려한 결혼식. 날은 서울의 공기마저 축복으로 가득 찬 듯 맑고 청명했으며, 남산의 특급 호텔 야외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내빈들의 열기로 뜨겁 달아올랐다. 서윤은 순백의 레이스가 섬세하게 수놓아진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가짜 바보 연기를 하던 그날의 초조했던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국을 다스릴 준비가 된 위험 있는 여왕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결혼식의 주례는 정계의 원로가 맡아 두 사람의 결합이 단순한 가문의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강조하며 축사를 건넸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화답했다. 진혁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신부 입장 통로 끝에서 서윤을 기다리며 그녀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눈에 담았고, 그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감과 그녀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동안 수천 송이의 장미, 꽃이 피 하늘에서 흩날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 그 광경은 마치 신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아버지는 서윤의 손을 진혁에게 건네며 처음으로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으며, 서윤은 그 찰나의 순간에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를 이뤘음을 깨달았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평생 그녀의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 그녀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신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순간 행사장 전체에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졌으며 그들의 사랑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영혼의 동반자로서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모든 이들에게 증명해 보였다. 피로 현장에서 서유는 각국의 대사들과 경제 거물들을 응대하며 유창한 외국어와 해박한 지식으로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녀의 우아하고 당당한 매력은 파티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며 그녀를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지 않고 자신의 빛을 온 세상에 발산하며 기업가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을 아낌없이 드러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략과 결단력이 가져올 JH 그룹의 미래를 기대하며 찬사를 보냈다. 진혁은 그런 서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가 마음껏 비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권한을 그녀와 공유하며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실천하는 선구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은 짧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하여 JH그룹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차례로 성공시키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서유는 특히 투명 경영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과거 오유란 일당이 저질렀던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실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켜 조직 내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을 주도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그룹은 신재생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고 서유는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인류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오유라는 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비참한 나날을 보냈으며 그녀의 몰락은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을 짓밟는 자가 맞이하게 될 당연한 인과응보의 사례로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서유는 그녀를 증오하기보다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은 결코 그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가문의 부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다양한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대중들로부터 성녀라는 칭송을 받게 했으며 서유는 진정한 힘이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이끄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며 증명했다. 세월이 흘러 서윤과 진혁 사이에는 부모의 영특함과 강인함을 꼭 닮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서윤은 아이들에게 지식보다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며 가문의 명예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역할도 완벽히 수행했다. 그녀는 가끔 아이들에게 처음 진혁을 만났던 날 자신이 바보 연기를 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용기라는 교훈을 전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진혁은 여전히 퇴근길에 서윤을 위해 꽃다발을 사들고 오는 로맨티시스트의 면모를 잃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져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적인 부부가 되었다. 서윤은 어느덧 JH그룹의 회장직에 올랐으며 그녀의 집무실 벽에는 처음 맞선을 보던 날 진혁과 함께 찍힌 파파라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는데 그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더 낮은 자세로 세상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으며 그녀의 전략적인 안목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마다 빛을 발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었다. 서유는 자신의 삶이 이토록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진혁과 자신의 내면을 지켰던 굳건한 의지 덕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평온한 주말 서윤과 진혁은 아이들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다시 앉아 놓으리 지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과거를 추억했고 진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저도요라고 짧게 답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으며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완벽하게 이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우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로맨스이자 성공적인 인생의 교본으로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불빛 잔심직을 잔심한 잔심간 잔심리를 잔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만이 감돌았으며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며 잔을 부딪혔다. 서유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회상하면서도 그 모든 역경이 결국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 소중한 자산이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났으며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녀의 영혼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어 세상에 향기를 전하며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다. 서유는 자신의 지성과 용기를 무기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웠고 결국 정의와 사랑을 모두 쟁취해냈으며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갈구하는 진정한 여성 리더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기장의 진정한 승부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자라는 문장을 남기며 펜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마침표를 찍으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하늘 위로 두 사람의 약속을 상징하는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며 그들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수호하듯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반짝이고 있었다. 결혼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서윤의 집무실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지적인 광채 또한 조금의 흐릿함 없이 더욱 깊은 수렁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국가의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고 있었으며 그녀가 일궈낸 수많은 혁신적 성과들은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후배 여성 리더들에게는 가슴 벅찬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서유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뿔테 안경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처음 강진혁을 만나 바보 연기를 했던 그 무모하고도 치열했던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렸고 입가에는 세상을 다 품은 뜻한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중년의 중후함이 매력적으로 깃든 강진혁 회장이 들어왔으며 그는 여전히 아내를 향한 꿀 떨어지는 눈빛을 유지한 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장미한 송이를 건넸다. 두 사람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호흡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완벽한 일심동체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으며 그들이 함께 걸어온 10년의 세월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진혁은 서윤이 세운 교육재단의 졸업식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키워낸 아이들이 이제 세상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표했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곱씹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은 늘 존재했으며 최근 JH그룹의 기술력을 시기하는 신흥 글로벌 카르텔이 교묘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며 그룹의 신뢰도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비서실을 통해 긴박하게 전달되었다. 서윤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상대가 사용하는 수법이 과거 오유란이 즐겨 쓰던 비열한 방식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전략가의 본능이 다시금 뜨겁게 깨어나며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임원들을 안심시키며 이번 위기를 오히려 상대의 정체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우리 그룹의 정당성을 확고히 굳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대담한 반격 시나리오를 단 몇 분 만에 구상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 서윤은 직접 국제법정의 증인석에 서기로 결심했으며 그녀의 등장은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논리 정연한 변론은 적들의 허위, 주장을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들이 감추고 있던 부당거래 내역과 환경 파괴 실태를 역으로 폭로하며 그들을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게 만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다시 한번 세계 경제계의 여왕임을 입증했다. 진혁은
법정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승전보를 들고 나오는 아내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두 사람의 승리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기록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전쟁 같은 일정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추억의 레스토랑을 다시 찾아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으며, 아이들은 엄마가 과거에 바보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식당의 지배인은 10년 전 그날을 기억한다며 특별한 와인을 서비스로 내놓았고, 서윤과 진혁은 그날의 팽팽했던 긴장감을 추억하며 잔을 부딪혔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레스토랑의 공기를 행복이라는 향기로 가득 채우며 아름답게 퍼져나갔다. 서윤은 이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담은 자서전 집필을 시작했으며, 그녀는 책의 첫 문장에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용기였다라고 적어 내려가며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정립했다. 그녀의 책은 출간 즉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청년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는 인쇄 전액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천재 소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여 나눔의 선순환을 몸소 실천하는 성숙한 리더의 표본이 되었다. 진혁은 아내의 자서전을 읽으며 그녀의 고뇌와 성장을 새삼 깨닫고는 그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작은 별장을 선물하여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다. 어느덧 황혼의 문턱에 들어선 두 사람은 별장의 테라스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서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날 맞선 장소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혁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바보 연기를 하든 천재 연기를 하든 나는 첫눈에 당신의 영혼이 내 짝임을 알아봤다며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약속했고, 그들의 사랑은 노을보다 더 붉고 아름답게 타올랐다. 그들은 이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평온한 밤을 맞이했고, 그들의 뒤로 흐르는 강물은 그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아 유유히 바다를 향해 흘러가며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보며 자신이 가졌던 그 수많은 가면들 뒤에 결국 남은 것은 강진혁이라는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그녀의 영혼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나눌 것이며, 그녀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많은 이의 길을 밝혀주는 북극성처럼 영원히 빛날 것임을 확신했다. 한서윤과 강진혁의 이야기는 이제 마침표를 찍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와 사랑의 유산은 세대를 거듭하며 더 큰 울림으로 번져나갈 것이며,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숨어 있다는 진리를 만천하에 공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